계획을 세우실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우상입니다. 오늘은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단계 공부법을 올렸는데 거기서 또 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댓글을 읽어보고 이 댓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영상 지금 촬영해서 올리고 있고요. 계획을 세울 때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계획을 세웠는데 다 못 지킨다. 다 못 지켜서 너무 자괴감이 들고 난 내가 너무 못하는 사람 같고 내가 바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공부한 기간이 길잖아요. 벌써 한 대략 10년 정도 되는데 계획을 얼마큼 많이 세웠겠어요. 10년 동안 뭐 1년에 하나씩만 세워도 계획 10개는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획을 세우면서 저도 계획을 못 지킨 적이 되게 많았고요. 그때마다 저도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많고 좌절한 적도 많았는데, 오늘 이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는 고민, 계획을 다 못 지킨다 이건데, 계획은 절대로 다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계획을 다 지키지 못해요. 이거를 명심하세요. 우리가 뭔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 있잖아요. 공부라고 한다면 저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계획으로 친다면 저는 계획을 잘 못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은 그냥 이 자체가 명제이자 정답이에요. 공부는 어차피 자꾸 까먹어요. 한 번 봐서 다 외울 수가 없고 자주 잊어버리는 게 공부이고, 계획은 다 못 지키는 게 계획이에요. 어쩌면 이런 거죠. 다 못 지키는 게 계획인데 이걸 다 지키려고 해서 그걸 못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으로 나는 이 계획을 다 왜 못 지킬까가 아니라 못 지키는 거니까 못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건 여러분의 탓이 아니에요. 계획이라는 원래 성질 자체가 다 못 지키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거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가장 의지가 넘쳐날 때가 바로 여러분 계획을 세우실 때예요. 모든 걸 다 해버리고 싶어요.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는 멋있는 그림을 딱 그리고,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는 막 큰 꿈을 그리면서 그 큰 꿈을 가지고 이뤄내기 위해서 다 여러분들이 할 거를 다 때려 넣는단 말이죠.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이것도 할 거고 다 해버릴 거다. 이런 아주 엄청난 마인드.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이런 슈퍼맨의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막상 실행을 할 때는 나무늘보예요. 너무 하기 싫어요. 내가 이걸 왜 하지? 나는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의 나와 실행할 때의 나는 너무나도 다르다. 의지가 너무 다르고요. 계획을 세울 때는 달콤한 이상을 보고 있고, 계획을 실행할 때는 아주 쓰디쓴 현실에 젖어 있을 때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분은 로봇이에요. 나의 쉬는 시간, 나의 멘탈, 이런 것 따윈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가능해 보인다, 시간이 있어 보인다 싶으면 계획을 다 때려 박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로봇이 아니고 인간이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HP도 있고 EP도 있어요. 체력도 있고 정신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체력이 떨어져서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감기 걸려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신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질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책을 도저히 지금 보기가 싫다 하고 다 던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거를 정말로 거짓말 안 치고 1도 고려를 안 해요. 그리고 실행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려놨던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계획은 처음부터 못 지킨다. 이거를 명심하시고요. 아니 그럼 못 지키는 계획 세워서 의미가 있냐?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100%로 세우잖아요. 80%만 지키셔도 정말로 훌륭합니다. 60%에서 80%만 지키셔도 정말로 대단하고 훌륭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를 세우는데 100%를 다 지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엄지척이에요, 이때. 근데 거의 그렇게 100%를 다 지키는 일은 힘들다. 내가 나의 역량을 되게 낮게 파악해서 그날에 할 거를 정말로 작게 잡지 않는 한은 그렇게 계획이 세워지긴 힘들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많은 걸 때려 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은 그냥 80%만 지켜도 정말 잘한 거다. 뭐 못해도 60% 정도? 요거를 목표로 지켜가면, 그냥 결과적으로 요 정도만 지켰어도 여러분들을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못 지키는 거다. 계획을 세울 때는 부장님 마인드 다 시켜요. 근데 계획을 실행할 때는 사원의 마인드, 너무 하기 싫어, 몸서리를 치죠. 정말 괴로워요. 하루하루 공부해 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그럼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죠. 어차피 계획은 다 못 지킨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정을 해야 돼요.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못 지킬 때마다 그거에 알맞게 바꿔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계획을 적어놓는 건 이틀에서 3일치 정도로 충분해요. 제가 4단계 공부법 영상 여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띄워드리진 않아요.
4단계 공부법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순차적으로 정해가면 된다고. 1년, 그 다음에 6개월, 3개월, 한 달, 2주, 1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는 목표치만 정해놓으라고. 이렇게 목표치만 정해놓으시면 되고 대략적인 걸로 충분해요. 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고 실행할 때도 그렇고 제발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어떤 분야에서든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불완전해요. 그게 인간이고 불완전한 게 인간인데 인간이 완벽한 걸 추구한다. 힘든 거예요. 그냥 불완전하게 가시면 돼요. 어느 정도의 목표치만 잡아놓으시면 돼요. 이 목표치를 잡아놓으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할지 써놓는 건 2일에서 3일치 정도로 충분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헌법 강의를 듣는데 하루에 6개를 듣는다고 치잖아요. 그럼 오늘 1에서 헌법 강의 1에서 6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또 뭐 기본서, 민법 기본서를 뭐 한 200페이지 정도 읽는다고 쳐볼게요. 그냥 지금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200페이지 정도 읽는다고 치면은 또 민법 페이지 200페이지 이렇게 써놓고 또 뭐 형법 문제, 기출 문제를 한 80페이지 풀어본다. 이렇게 목표들이 잡혔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 헌법 강의 1, 2, 3, 4, 5, 6 이렇게 오늘 적어놓고 그 다음날에 또 7, 8, 9, 10, 11, 12 적어놓고 3일차까지 한 18까지 적어놓으시고 그 이후에는 안 적는 거예요. 그냥 끝 숫자 뭐 24강, 30강 이렇게 간단하게만 써놓으시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 적어놓지 않습니다. 민법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에서 100페이지 뭐 오전에는 100페이지까지 읽고 오후에는 이 100에서 200페이지까지 읽고 뭐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질려가지고 절대 한 번에 헌법 같은 경우도 1강에서 6강까지 다 듣는 게 아니라 1에서 3강까지 듣고 민법 교과서 한 100페이지 읽고 형법 문제 또 한 40페이지 풀다가 다시 또 헌법 강의 듣고 저는 이런 식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날 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시면 되고 3일치, 그러니까 4일차부터는 그냥 간략하게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차피 못 지킨다고. 조금씩 바꿔야 돼요. 저도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세워온 계획을 지켜온 적이 드물어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만큼 세우니까 항상 이만큼은 지켜가잖아요. 계속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또 계획 세울 때 필요한 게 있겠죠? 다이어리는 여러분 항상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필수템인데 요거를 꼭 쓰세요. 안 보이네요. 이게 뭐냐면 프릭션 볼인데 지워지는 볼펜이죠. 반드시 계획을 세울 때는 요 펜을 쓰세요. 딴 거 쓰지 마시고. 이게 계획은 불가피하게 지울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지워야 돼요. 근데 그냥 볼펜으로 쓰면은 계속 이렇게 줄 긋고 쓰잖아요. 여러분 다이어리는 두 줄로 끝나요. 그냥 계속 모든 게 다 두 줄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지워질 수 있는 이 프릭션 볼, 이 제품 광고 아니에요. 근데 전 되게 애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릭션 볼을 반드시 써주시고 공부할 때 형광펜이 필수인 것처럼 계획을 세울 때는 이 프릭션 볼이 필수입니다. 이걸 반드시 쓰세요. 그렇게 해서 그날에 맞게 조금씩 수정을 하셔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3일에 헌법 강의를 하루에 6개씩 들으면 18개를 듣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는 대충 맞춰가면서 듣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강의도 3일에 한 14개에서 끝났었을 때도 많이 있었고요. 저도 계획을 언제나 완벽하게 지키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수정을 해가면서 목표를 맞춰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의 역량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얼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하루에 어떤 걸 얼마만큼의 시간에 끝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한 개에 60분짜리 강의라고 친다면 2배속 걸고 40분에서 45분 넉넉 잡아서 한 45분 정도로 계산을 하고 대충 6개를 듣는다 하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되겠다는 게 잡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뭐 기출문제나 교과서 같은 거 있죠. 이걸 또 읽어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강의 같은 거는 시간을 잡기가 수월해요. 아무래도 시간은 정량제로 끊겨 있다 보니까 내가 뭐 배속을 수강하면 그만큼 계산해서 시간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기본서를 읽는다거나 이제 기출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해보세요. 1시간 정도 하면 내가 1시간 동안 기본서를 40페이지를 읽더라. 아니면 뭐 20페이지를 읽더라. 기출문제를 1시간이면 뭐 몇 문제를 풀더라. 이런 게 계산이 대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맞춰서 그날을 짜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할 때는 이런 데이터 자체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 계획을 맞추시기가 힘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어보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대충 1시간에 요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이 잡힙니다. 여기서도 절대 완벽해지지 마세요. 내가 1시간마다 컨디션도 다르고 어려운 문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좀 달라요. 딱 20문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18문제에서 20문제, 20문제 더 풀 수도 있고 더 못 풀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대략적인 수치만 잡히면 돼요. 교과서 내가 컨디션 좋을 때는 막 45페이지, 50페이지 읽을 수도 있는데 컨디션 나쁘면 30페이지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평균치만 잡으시면 돼요. 평균치를 잡고 내가 요거를 하는데 요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 그러면은 하루에 여러분들이 24시간 있잖아요. 지금 데이 플랜 짜는 법 약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는 시간 저 같은 경우는 7시간 반은 잤어야 됐어요. 많이 잘 때는 9시간도 잤고
그래서 하여튼 24시간에서 8을 빼면 16시간이 남죠. 그 다음에 뭐 꼼지락거리고 움척거리고 뭐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멍 때리고 좀 쉬고 이런 시간들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기로는 하루에 한 3-4시간 돼요. 그럼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짧으면 8시간, 길면 12시간 정도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자투리 시간은 또 따로 있는데 그냥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저는 뭐 어디 도서관을 가서 공부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집에서 공부했었기 때문에 뭐 밖에 나갈 때도 편의점 갈 때, 먹을 거 사러 갈 때 빼고는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계속 집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힘들어서 누워서 쉬고 있구나. 그냥 이것뿐이었지. 거의 모든 시간을 공부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거고. 그래서 이 시간 뭐 대략적으로 10시간 정도라고 할게요. 10시간 정도에 맞춰서 내가 강의를 6개를 들으니까 뭐 배속 수강 안 하시면 6시간이죠. 바로 6시간 들어가고 배속 수강을 하면 좀 더 짧게 들어가고 그럼 뭐 교과서를 한 3시간 읽고 기출문제를 한 3시간 풀고 이러면 대충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나오죠. 요거에 맞게 여러분의 데이터를 얻으셨다면 다시 계획을 좀 바꿔서 수정을 해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딱 맞게 너무 루즈하게 짜셔도 안 되고 너무 타이트하게 짜셔도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 데이터에 맞게끔 계획을 짜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 데이터에 맞게끔 짜도 우리의 컨디션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계속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신력도 계속 쓰죠. 안 좋을 때가 많기 때문에 계획을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합격할 때까지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팁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든 처음 하면 우린 다 못해요. 그러니까 계획 세우고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해본 지 얼마 안 되거나 처음 해보면 이것도 낯설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계획 세우고 하는 게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것도 레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제 막 시작하셨으면 레벨 1의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레벨이 몇 가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레벨 한 50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세워오면서 지켜왔고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계획을 세운 지 얼마 안 되거나 해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잘 못하고 있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모든 건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고요. 그 나름의 실수를 통해서 내가 배워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못한다고 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하면 천재예요. 천재거나 내가 그 분야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해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못하는 게 당연해요. 어떤 것든 우리는 처음 하면 못하는 게 당연하다. 오히려 잘하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계획 충실히 잘 세우셔서 여러분의 시험 합격 날까지 맞춰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신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뭐 또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겠다 싶은 점은 최대한 그래도 영상으로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